안녕하세요. 세상 이곳저곳 재테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밤이슬입니다. 이번 시간은 둔촌 주공 재건축 현황과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체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시나리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 1동. 지도를 보시면 도로에 접해서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대각선 쪽으로 올림픽 공원이 위치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 5,930가구를 12,032가구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조합분은 6,200가구, 일반 분양분도 무려 4,786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도 8월인데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단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입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그러면 이슈가 무엇일까요? 이슈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비의 증액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 또 설계 변경, 이런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증액이 되죠. 증액이 되면 증액 절차를 받게 됩니다.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을 3조 2천억으로 약 5천억을 증액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조합장이 해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해임을 당하게 되는 그날 증액 계약을 기존 조합장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조합장이 선출이 됐죠. 신조합장은 구조합장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업이 증액 계약에 대한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조합장 해임 이래 날인된 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공단은 총회 의결이 완료됐고 조합장 해임은 제3자건이므로 본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아 철수가 특정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계약을 한 이후에 영희아 철수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취소할 거야 라고 한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영희아 철수의 의견은 제3자건이 됩니다. 다음은 조합은 공사비 적정성 검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계약은 무효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공단은 계약을 위해서 공사비 적정성 검증 절차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증액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시공단은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전개될지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합과 시공단이 원만히 합의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합 측은 기존 시공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시공단은 경매로 채권을 회수하고 전량 일반 분양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능한 시나리오 첫 번째, 원만한 합의입니다. 만약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은 부담금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부담금의 증가가 오게 됩니다. 시공단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속도전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 완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입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공단과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각종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시켜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52%나 진행된 공사를 새로 맡아서 진행하려 할 것입니까? 또 신규 시공사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매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조합원은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도 전체 금액이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은 피해가 없을 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매물을 감정평가액대로 낙찰받을 사업자는 없습니다. 최소한 감정평가액 대비 40%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그 브랜드 가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 3 경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수동의 트리마저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회적인 부동산의 상황 그리고 법 제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로 가는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그럼 조합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시공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 밤이슬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